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이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 포시에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장마가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많이 전국적으로 막 비가 많이 좀 내린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 현재까지는, 오전 장까지는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 또한 굉장히 좀 좋지 못해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이제 오전장에서 우리 포시에스가 뭐 어떠한 별다른 이슈가 있거나 뭐 어떠한 호재거리, 뭐 아니면 뭐 수주계약, 뭐 공시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도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우리 포시에스 신용 매수 물량을 한번 좀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 신용 매수 물량이 감소를 해주면서 주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좀 가벼워진 그런 모멘텀이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 포시에스 2분기 실적 개선세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에선 같이 좀 차트를 보면서 이 주가의 뭐 자리나 이런 좀 기술적 분석을 주로 한번 좀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런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은요, 현재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그럼 그 이후에 이 매물이 소화가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이 부분 오늘 같이 제가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난번 영상은 제가 이 24년도 1분기 우리 포시에스의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다가오는 2분기죠. 2분기 실적 관련된 개선세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포시에스 같은 경우에 결산을 6월 달에 하고 있는 그런 법인이기 때문에 조금 이 분기별 인식 시스템 자체가 좀 다릅니다. 보통의 법인들의 결산 시스템 같은 경우에 4분기가 끝나고, 즉 12월 요때 이제 결산을 하는데, 우리 포시에스는 6월 달에 한다는 점.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쉬우시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1분기를 1, 2, 3월, 2분기를 4월, 2월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렸던 거, 그 부분 간단히 여러분들 인지만 해주세요. 그냥 좀 이해하시기 쉬우시라고 이번 영상에서도 4월, 5월, 6월을 2분기라고 칭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렇게 이 분기별 실적 추이를 놓고 제가 좀 보면서 가장 최근까지 우리 포시에스의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실적이,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모두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포시에스의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소지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다가오는 2분기 실적이죠. 2분기 실적이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요 오즈 이폼과 오즈 리포트 부분에 21년도와 22년도와 23년도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요 매출 비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어느 정도 좀 점점 감소를 하고 있는 매출 비중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폼 사인 부분에서 꾸준하게 매출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멘텀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즈 이폼과 오즈 리포트 이쪽 부분 한번 좀 같이 보시면요, 요게 주요 제품 등의 가격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시에스가 장사를 할 때, 영업 활동을 할 때 하나당 얼마의 단가로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나, 이 가격의 해당 분기의 평균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요, 좀 굉장히 가격대가 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 이폼 사인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도 점점 올라가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를 함으로써 이 고객들의 니즈를 보다 더 좀 포괄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전형이 있고요, 구독형이 있는데, 구독형 중에선 비즈니스 그리고 퍼스널형 해가지고 이 600원짜리는 내가 정말 필요할 때마다 그때 결제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금제이고요. 말 그대로 요 만원짜리와 4만원짜리는 월 구독형 서비스인데, 그 기업의 이 사이즈별로 좀 이렇게 나눠서, 뭐 여기는 1인 보이시죠? 1인 및 소규모 기업, 그리고 프리랜서, 그리고 월에 100건에서 200건 정도 필요로 하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위한 요금제, 이렇게 굉장히 좀 요금제를 다양히 가져가면서 좀 시장에서의 고객들의 니즈를 포괄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훨씬 더 좋은 상품은 바로 요 이폼 사인 상품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매출의 비중도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더 수월한 이 접근성을 가진 이 이폼 사인 쪽에서 우리가 이 실적 개선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포시에스의 이폼 사인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KSAP 요거
표준 등급을 획득을 하였죠. 자, 그리고 요 다음 이슈도 같이 보시면요. 6월 26일자로 올라왔던 전자계약 이폼 사인으로 간편해지는 공공기관 디지털이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요한 내용 간단히만 복귀를 해보시면 이폼 사인은 별도의 인프라 구축이나 시스템 설치 없이 기업 내 인사, 구매, 마케팅, 법무 등에서 필요한 이 모든 업무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고 보관하고 활용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용 플러그인 기능 또한 있다라는 점 간단히 복귀를 하시고요. 요 내용들도 여러분들 그냥 한 번씩 일시정지 누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요한 골자인 요 차트로 넘어와서 주가의 흐름 같이 녹화 한번 좀 보시면요. 제가 지난번 6월 26일 날 요때 당시 영상 촬영을 하고 나서 한 3일 정도 숨 고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요때 당시 영상 촬영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동안 좀 이탈해 있었던 이 11선과 21선 위로 올라와 주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요 이평선들 이탈을 하지 않고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날 이후로 3일 동안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다가 오늘 장에서 여러분들 1.92% 갭 상승 출발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간 기준으로 4.42%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좀 박스권 행보를 해주고 있었는데 오늘 요 박스권 위쪽에서 지금 현재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미약하지만 아랫꼬리가 달렸어요. 그래서 우선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를 해보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현재 박스권 매물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끝나 있는지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과정들을 사실 요 최근 4거래일 동안 좀 어느 정도 진행을 시켜주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가 바로 오늘장 요 일본 캔들에서의 아랫꼬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 매물이 다 소화가 되지 못했다면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말아 올리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낮았겠죠.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오늘 장에서는 윗꼬리도 지금 현재 좀 어느 정도 달려있지만 아랫꼬리 또한 달려주면서 이쪽에서 지금 현재 말아 올려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은 61선과 241선 근처에선 좀 저항에 밀리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이 주가의 자리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여러분들 이 박스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돌파 시도가 나와 주었었는데 실패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오늘 장에서 요 위로 고개를 빼꼼 내미는데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현재 자리에서 주가 폭등을 우리가 기대하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1차원적으로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돌파 시도가 굉장히 많았는데 실패했던 요 박스권 상단 부분 있죠? 요 근처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아니면 다시 이탈하고 깨고 내려와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지 요 여부가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 근처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또 하나의 박스권이죠. 요쪽 박스권은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일단은 요쪽 저항 구간이죠. 이 저항 구간대까지도 뚫고 올라가 주는 모멘텀 여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선은 오늘 당장 굉장히 고무적인 건 그동안의 거래량보다 지금 현재 오전장이 한참 진행 중인데도 약 3배에서 5배 많은 거래량이 들어와 주고 있다는 점과 지금 현재 오늘 이 코스닥 시장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해요. 그래서 결국 코스닥 종합지수 1.6%가 넘게 지금 현재 막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고무적인 게 우리 포시에스는 장세기 흐름을 이겨주는 주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일단 고무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한 가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요때 당시 여러분들 우리 포시에스가 상한가에 갔던 날이거든요. 이때 이 시장 전반적으로 이 클라우드 시장 관련된 성장 수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장세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정부에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저출산 대책을 막 발표를 하면서 우리 포시에스가 재택근무 관련된 테마에도 좀 엮여 있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 재택근무 관련된 테마로 좀 시장이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로 지난달 6월달 6월 중순 조금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때입니다. 6월달이면 요때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국가적인 총력을 대응을 할 것이다. 요런 이 재택근무 관련된 또 한 번의 또 저출산과 재택근무 관련된 테마에 좀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우리 포시에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주가의 별다른 변동성 자체를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이 저출산 관련된 재택근무 테마와 좀 연관된 이런 수혜보다는 우리 포시에스가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가시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실적 성장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생길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꼭 한 번씩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이 신용 매매 동향 물량 이 잔고를 보시면 됩니다. 이쪽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6월 3일부터 6월 지난달 초부터 지금까지의 신용 매매 물량 잔고를 보시면 거의 한 20만 주가 넘는 물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시스 주가가 상승을 하려고 할 때 여기서 중간중간 상환을 하는 매물들이 그만큼 좀 적어졌다라는 거니까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도로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방지턱이 좀 몇 개 정도 사라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오늘 우리 포시스 관련된 좀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올라온다면 제가 또 그때그때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업의 김하진 멘토였고요. 우리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